쓰러지겠다. 자, 2차 방정식의 풀이 괄호 1번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는형을 만드는 각 괄호마다 는형을 만드는 x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면 근해 공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근해 공식, 뭐 어떤 선생님들은 짝수 근해 공식을 외울 필요 없어, 하나만 외워 라고 하지만 어차피 괄호 바깥으로 숫자 2를 빼가지고 약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 놓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판별식이라고 해서 D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짝수 근해 공식 안에 들어가는 요 판별식을 그래서 우리는 4분의 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존재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판별식이 0이다 그럼 루트가 사라져, 얘가 없어져.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근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판별식 루트 안의 값이 음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 i 나오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저 정도만 하면 되겠죠. 솔직히 유형 1번은 중3이라도 다 풀 수 있는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라는 거네. 그렇지만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근호한이 음수가 나오면 우리는 i를 생성해 주자. 이게 중3 때하고 조금의 차이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대표 필수 유형 하나 풀고 갈 건데, 빨리 쉬는 시간이 와야 되는데, 꺼야 되는데. 됐다. 자, 필수형 좌변 전개를 가볼게. 일단 요 괄호를 전개한 다음에 3을 곱해주면 되겠죠? x제곱이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니까 15x. 오케이, 15x. 6이니까 18 이라는 것은 2x제곱 플러스 11x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넘겨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1은 0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는 b',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눈 b'은 2가 되겠다. 그래서 x의 값은 a분의니까 1분의 마이너스 b',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나오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자, 나머지 것들도 크게 어려운 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복소수에서 유형 17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한 형태가 나오는 게 모의고사 문제 출제가 되네. 모의고사 문제는 아니구나. 요런 정도 한번 가볼까요? 밑에 걸 가볼까요? 요런 정도 가보죠. 자, 특이하게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렇게 푸시오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자,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가는 거야. 이런 표시가 돼 있을 때 우리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하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 하시오 라고 됐네, 그지? 자, 그래서 두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 얘부터 가볼게. 요 파트는 뭐가 되겠니? 빼면은 0 돼버리겠네, 그지? 그 다음에 곱해서 2배 하니까 오케이, 얘는 얘가밖에 없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 2 마이너스 x 곱해서 2배 플러스 4x 이렇게 돼서 는형이 만들어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볼까요?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됐네, 그지? 자, 그럼 여기가 2x x 하고 요 부분을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럼 더 적을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 이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래서 x의 값을 구하시오, 근을 구하시오, 해를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x 값을 찾아내시오, 이런 뜻을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뭐 크게 적을 거는 1번 유형은 많이는 없을 것 같다. 뭐 개념 자체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두 번째 유형이 갑자기 어려운 게 나오네? 자, 두 번째 유형, 실전 유형. 이차항의 개수가 무리수가 나왔다. 이렇게 되네. 자, 다른 1차항하고 상수항 쪽은 신경 쓰지 마. 근데 2차항만 신경 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2차항의 개수가, 무리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뭐 하시오라고 돼 있니? 유리화한 후에 인수분해를 하면 편하다라는 거지 꼭 그렇게 하시오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얘를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곱하는 게 편할까? 1-루트2가 편할까? 루트2-1이 편할까? 결과를 생각하면 되잖아. 보통 우리가 켤레라는 것은 무리수 앞에 부호를 반대로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다가 루트2-1을 여기다가도 곱하고 여기다가도 곱하고 여기다가도 곱해 주시오라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뭐 되는 겁니까? 1 되는 거지. 그래서 뭘 하시오라는 작업을 하는 거야. 편하긴 하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냥도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굳이 저 작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자, 그래서 저기를 이렇게 해볼게. 루트 2 플러스 1에 x 하고 x. 그냥 나는 이렇게 나눠볼게. 그러면 우리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 요 1이라는 놈을 이렇게 어떻게 나눠주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걸 두 개 더 했을 때 저놈이 나올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1, -1하면 -1이 있고 마이너스 루트 2, -1 그러면 저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굳이 2차항의 개수를 유리화 안 해도 상관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면 편하겠지만 그 작업도 싫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위의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뭡니까? 얘를 는형으로 만든 x값 뭐니?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집어넣으면 0 되잖아. 됐니? 얘를 0으로 만들 값은 뭐니? 1. 그러면 또 생각하는 거야. 얘를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유리화. 자, 곱하기 분모 문제에다가 우리는 생각하는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겠네? 그러면 아까처럼 2차항 개수처럼 분모는 1 되고 분자에 곱해준 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머지 한 근이고 1이 한 근이고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결국 A 값은 얘네 1, 그 다음에 B 값은 저 앞에 있는 거 얘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 값은 루트 안에들은 2.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하면 얼마가 된다? 6이 될 것이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요 답은 6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유형도 크게 어려운 건 없겠네. 뒤에 또 문제 있나? 없죠? 3개 정도 하면 끝나네. 쉬었다 자. 스톱하자. 자, 2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나오는 유형은 아까 전에 2차의 개수가 무리수일 때 유리화를 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한 근이 주어지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식에다가 대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1에 그러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한 근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한 근이 1 플러스 2i래. 다른 한 근은 뭐니? 1 마이너스 2i.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근을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얘는 요 문제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전제 조건이 있어? 이거 1대만 가능해. 그렇지. 모든 항의 개수가 얘는 무리 켤레근이지? 그럼 무리수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니? 유리수일 때. 그럼 얘는 허수지. 허수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니? 실수일 때.
자, 그래서 개수가 요 놈일 때만 켤레근을 쓸 수 있다. 자, 요거를 하나 옆에다가 밑에다가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1에 다른 건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 아니야. 그래서 두근해 합해가지고 A 값을 구하면 바로 틀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켤레근을 쓸 수 있는 조건은 개수가 유리수면 무리 켤레근을 쓸 수 있고 실수면 허수 켤레근을 쓸 수 있다. 그 조건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10분이네. 유형 10일까지 못 나가겠는데? 그러면 보충 수업? 네. 어차피 뭐 뒤에 없잖아, 아무것도. 저 있어요. 뭔데? 국어. 아, 국어 몇 시간 하는데? 저 끝나자마자 에이. 가가지고 2시간만 있다 오는데. 아, 4시 아니야, 혹시? 아, 눈치가 되게 빠르다, 그치? 내가 고3 애들도 막 물어보면, 이 끝나고 뭐 있어? 이러고 물어보면 다 애들이 잠깐 생각하다가, 바로 학원 가야 돼요. 막 이렇게 막 바로 대답하는데. 자, 그러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인데 개수 중에서 루트 2라는 무리수가 존재하니까 우리는 이걸 쓸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 한근을 모든 x 값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자 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식을 같이 적으시죠. 1 플러스 루트 2에 제곱하고 a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를 곱하고 플러스 루트 2는 0 이렇게 만들겠다 라고 같이 적으시면 되겠네요. 뭐 떨어졌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도 뭔가를 뭘 해야 될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얘를 전개했을 때는 루트가 없는 부분도 있고 루트 2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루트 2가 없는 부분 플러스 우리 항등식처럼 루트 2가 있는 부분 해서 얘를 는 0으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일단 루트 2가 없는 부분은 뭐가 되니? 제곱하면 1 제곱하면 2 그 다음엔 없지 3 플러스 A 그러면 A 플러스 3을 이렇게 하나 적으시고 그 다음에 루트 2가 있는 부분은 2개 곱해서 2배 하면 2 루트 2 A 루트 2 루트 2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3의 루트 2 얘도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무리수 상등 조건에 의해서 요거도 0 요거도 0 근데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무리수 상등 조건을 써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바는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레벨 2가 없어. 그 다음에 중요 문제 가볼게. 이번엔 누구야? 너야? 자기 거야? 자, 613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 2개가 주어져 있지만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한근이 2라고 돼 있네? 그럼 2를 대입할 거는 첫 번째 작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A를 구한 다음에 A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서 이거의 근을 또 구하시오. 조금 귀찮은 작업이 동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 자, 대입해볼까? 그러면 4 마이너스 A 플러스 4에 2 맞죠? 3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왔네. A 쪽만 먼저 생각해볼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A니까 A 상수항은 4 마이너스 8 플러스 3 마이너스 1은 0 그랬더니 A의 값은 1이다 이렇게 딱 나왔네, 그지?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작업은 얘를 여기다가 쑥 다 대입하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3x 1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0. 오케이. 마이너스 10은 0. 인수분해 안 해도 알 수 있겠지만 자, x의 값은 마이너스 5 자, 5와 적지 말자. 왜냐면 서술형에 이거 감점되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너희도 선생님 하는 거 보고 해야 된다. 정확한 거는 한글로 또는을 적어야 되는데 나는 빠르게 하려고 5월을 많이 적었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5월을 적을 거야. 왜? 귀찮으니까. 학교 선생님도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면 너희는 물어봐야 돼. 선생님, 그럼 답을 적을 때 5월 적으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줘. 그럼 된다 그러면 나도 5월 적을게. 학교 선생님 말을 듣고 문제를 가야 돼. 모든 게 궁금하면 나한테 묻지 말고 학교 선생님한테 공손히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줘. 그러면 해결책이 나올 거야. 자, 이제 가장 어려운 절대값 유형이 나왔네. 절대값 푸는 거 다 기억이 안 나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 유형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이 622번 레벨 3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풀어주겠지만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 그냥 일단 요거 제일 어려운 거 하고 가자. 자, 요거 서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합시다. 그런데 그 전에 요거를 봐봐. 여기다가 우리는 앞쪽에다가 절대값 x는 뭐하고 동일하다라고? 요거를 하나 먼저 적어 두시고 갈게. 그래서 절대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루트 x 제곱을 절대값으로 완전 제곱식 아래쪽에 있는 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그 작업을 가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갈게. 그럼 우리는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자, 요 부분을 고칠 수가 있겠지? 뭘로 고칠 수가 있겠니? 절대값 x-1 요렇게 바꿔주고 가야 돼. 그냥 x-1이 될 수 없다. x 값에 따라서 그대로 풀릴지 반대로 풀릴지 알 수 없으므로.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절대값 안의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그 두 개를 찾아서 얘는 0이고 얘는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절대값이 하나가 나오면 구간은 두 개가 될 것이고 두 개가 나오면 구간은 세 개가 될 것이고 항상 절대값의 개수보다 구간은 하나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우리는 0보다 작은 부분, 요 사이인 부분, 얘보다 큰 부분,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눌 것이다. 그러면 항상 는은 이상이다 있을 때 붙인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볼게.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지? 그러면 x가 1 이상일 때 간격을 띄워서 너희는 필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 글씨를 좀 작게 적어야 될 것 같아. 되었습니까? 서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서 서술형처럼 이렇게 할게.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대. 그러면 편한 숫자를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음수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음수지. 음수가 된다는 것은 부호 반대로 풀려야 된다는 뜻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저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풀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x가 사라졌지? 그러면 x제곱이 뭐니? 4가 되겠네. 그러면 x의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할게 그냥. 몰라. 할게, 나중에 물어봐. 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사이에 있는 값 2분의 1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양수네. 얘는 그대로 풀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아직 음수네. 아직 반대로 풀려야 되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그대로 풀렸고, 얘는 아직 반대로 풀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3.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정말 불행하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면 뭘 쓰시오?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네. 짝수 근해 공식 B'은 그래도 편하네. 그러면 x의 값은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4 했더니 실수가 나왔네. 이런 정도.
확실히 칠판을 바꾸니까 글씨가 정말 깔끔하게 적히는 것 같아. 힘을 들이지 않고 팔이 하나도 안 아픈. 자, 1 이상일 때는 2를 집어넣으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다. 그럼 다 이제 그대로 풀려야 돼.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되고 우변은 x-1 하고 플러스 3. 여기도 x가 사라지네. 그러면 x의 제곱은 2. 그러면 x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루트 2.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x의 값들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너희는 집합을 배웠다며. 그죠? 집합을 배웠으면 요거는 무슨 기호니? 교집합, 겹쳐지는 부분. 그죠? 공통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굳이 뭐 저걸 모르더라도, 자, 우리는 모든 해 6개의 종류가 나왔지만 출발하는 범위가 요 범위야. 그럼 요 범위 안에 있는 얘하고 공통 부분에 있는 값만 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x의 값은 뭐만 된다고? 마이너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만 해가 될 것이다. 괜찮죠? 그러면 얘도 이 범위 안에 있는 공통 부분만 해가 될 것이다. 루트 5는 대략적으로 몇 점 얼마 얼마입니까? 2점 얼마 얼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점 얼마 얼마는 1점 얼마 얼마. 범위 안에 안 들어가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는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 범위 안에 안 들어가네. 그러면 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해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공통 부분 나와야 되네. 1 이상인 거, 이 둘 중에 1 이상인 건 당연히 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는 x는 루트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얘는 다 합쳐주는 거야. 여기는 없다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하시오라는 뜻이니까 답은 3번으로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짜리는 쉽게 풀릴 거고 두 개짜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라서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한다. 꼭 요거를 공통 부분을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책 넘기지 않을 거야. 절대값 되게 많아, 유형. 그 중에서 어려운 거 하나만 한 거야. 절대값은 유형이 한 4가지 종류가 있어. 다행히 요 책에는 그런 종류로 나와 있어서 너희한테 해줄 게 많네. 좋다? 좋지? 왜 모르고 너희들이 그냥 가는 것보다 한 번 그래도 애매했던 개념을 다시 듣는 게 낫지 않니? 빠르게 나가는 것보다. 나중에 뭐 계약하면 문제는 계속 풀 거니까 뭐 개념을 알아야 풀지. 자, 617번 당연히 x값 1을 기준으로 갈 것이다. 그럼 범위가 2개 나올 것이다. 조금 전하고 똑같은 유형이니까 안 풀 겁니다. 618번 절대값 x만 있네.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 이상일 때 두 가지로 풀겠죠. 근데 조금 복잡한 경우를 대비해서 요거는 특이하게 한번 풀어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x제곱이라는 거하고 절대값 x의 제곱이라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개념을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2차식에서 딱 x 1차항에만 저렇게 절대값 씌워진 거면 우리는 얘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대부분 문제는 저렇게 했을 때 인수분해가 돼서 되게 편하게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뭐니?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저거의 근은 뭐냐면 얘가 근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근해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 짝수 근해 공식이니까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하면 뭐가 와야 되니?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2 돼서 이렇게 3 되겠네, 그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절대값 씌워진 것은 항상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다? x제곱이나 절대값 x나 항상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니? 결과는 0 이상인 범위를 가지고 있죠? x에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루트 3이라는 것은 1.7 블라블라. 그러면 마이너스는 음수니까 안 되네. 요것만 되네 라고 할 수 있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죠. 절대값 a는 b가 나와 있을 때 a라는 것은
b가 돼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b가 돼도 상관없다. 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절대값을 풀 때 x는 원래 그대로인 1 플러스 루트 3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도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하려는 정답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는 답을 곱해서 답만 찾으면 된다. 요거까지 일단 풀이를 적으시고, 얘랑 619번은 동일하게 풀 수 있다.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아, 꼭 이럴 때 안 간다. 계속 시계를 봐서 그런가? 그 다음에 요 푸는 방법하고 619번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요 논리를 알고 있으면은 620번도 풀 수 있다. 620번 잘 표시를 해 두시고, 애들이 뭐하지?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게 620번인데 요 논리를 가지고 가면 쉽게 풀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하나 더, 621번이 또 다른 형태네. 그래서 총 4가지 형태를 보겠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우리는 얘를 루트에 머릿속으로 해서 x-1의 제곱이네. 그랬더니 얘는 절대값 x-1로 바꾸네. 그런데 우변도 절대값 2x-5가 됐네. 얘는 어떻게 풀어? 라고 했을 때 당연히 x값에다가 내가 적절한 수를 딱 집어넣었더니 절대값 씌워서 튀어나오는 결과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절대값 a는 절대값 b, 얘나 절대값 a는 b나 똑같이 푼다. 그래서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 이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내리고 얘가 그대로 내린 거 하나, 부호 반대로 내린 거 하나, 이렇게 풀면은 x 값이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여기 됐어?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은 요런 유형이 생각보다 많아서 다른 거보다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유형 11까지는 언제 나갑니까? 라고 하지만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다, 유형 11 다 판별식이야. 그래서 각 유형당 한 문제씩 하고 쭉 너희는 지겹도록 판별식만 쓰는 문제가 되겠네. 수재가 저걸 줄 알았지? 아이고, 기침하시네. 아이고야.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아, 그래. 특강 끝나면 아프신 선생님들이 많아. 왜냐면 특강 할 때는 내가 수업을 해야 되니까 몸에 긴장감이 있거든? 그래서 잘 안 아파. 감기도 잘 안 걸려. 특강 끝나면 아픈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 난 특강 전에 아팠는데. 갈게. 자, 자, 첫 번째,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실근을 가진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도 가능하고 서로 같은 두 실근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갈 것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만 나온다면은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가지고 가야 되겠네. 판별식만 쓰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레벨 3가 희한하게도 가운데 껴있네? 우후. 자, 레벨 3 문제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이 창의 개수에 무조건 미지수가 뭔가 나온다면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 지금은 대부분 문제는 2차라는 말이 붙어 있을 거야. 근데 학교 시험에는 2차라는 말이 안 붙어 있고 방정식 이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등식에서 많이 그렇게 해. 자, 2차 방정식이라 나왔으니까 이 값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k 값은 아니다.
풀마 1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꼭 먼저 적어 놓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한지를 가볼게.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네, 그지? 아, 그러면 실근, 그러면 4분의 D를 딱 쓰면 되겠네. 자, 그러면 B'을 제곱하면 K-1의 제곱이 되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지? 자, 요 부분을 전개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럼 여기서 사라지는 걸 없애겠죠? K제곱 사라지네, 그지?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얘가 0 이상이래.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1. 끝까지 안, 1 뭐? 이하. 작거나 같다? 이하. 뭐 편한 대로 불러야 돼. 이렇게 말고. 자, 그러면 정수 K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다 틀리는 거야. 이 조건을 미리 생각해놨는데 이놈 시키가. 그래서 정수 K의 최대값은 0이 된다는 뜻이야. 아, 이거 틀리고 학교에서 딱 시험 봤는데 틀리고 딱 왔는데 왜 틀렸지? 근데 저 조건 얼마나 억울하냐. 내가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실전 유형 6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정말 지겨워. 판별식만 계속 써야 돼서. 보통 다른 데서는 뭐냐면 실근, 중근, 허근 딱 3가지만 가지고 가거든? 근데 6가지의 유형이 있어. 아니네. 7개 유형이네? 자, 중근을 가질 조건은 당연히 얘는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고, 여기도 대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짝수 판별식을 써서 는영이다 라고 했을 때 K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건데 그 K 값을 구하지 않고 K 값의 곱이니까 두근의 곱, 근의 공식, 근과 계수관계를 쓰면 빠르게 나올 것 같네.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고난도는 너희가 풀고, 그 다음에 634번에 레벨 3가 있네. 단우야, 이걸 보자마자 해야 되는 작업은 뭐라고?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K제곱 풀마 K가 K가 풀마 풀마 2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답을 냈을 때도 그냥 말하지 말고 딱 한번 쳐다보고 말을 하는 거야, 그지? 자, 가볼게. 여기도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4분의 D를 쓰면 되겠네.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3 하고 얘가 는영이다. 괜찮으시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K제곱 3K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4K 여기서 상수항이 4가 나오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오케이. 약분이 가능하군요. K는 인수분 안 했다. 그런데 뭐가 안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된다라고 할 수 있네. 오케이. 한 번 더 복습이 돼서 괜찮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좋았어. 이제 허근 나오네. 속도가 너무 빠른가? 아니, 내가 풀이하는 속도가. 괜찮아? 하이리도 괜찮아? 준혁아, 여기에다 의자를 하나 마련해줄까? 책상을? 셋이서 뭉쳐있게? 너무 혼자 덩 떨어져 있으니까, 둘이만 얘기하고. 그래서 친구끼리 다닐 때 항상 홀수 인원이 모이면 별로 좋진 않아. 둘이서 뭉치고 한 명은 떨어져 있고 막 그러면 안 되겠네? 아니, 그러면
하율이하고 지영이가 일로 오고 너희가 일로 가면 셋이서 뭉치겠네. 아, 그렇게 할 마음은 없다. 아니 야, 준영아, 버려졌다, 너. 씨. 저희는 좋은데 자꾸 올려주잖아요. 와, 너 되게 착하다. 보통은 그냥 뭐 오는 순서대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건데, 그래도 한 번 앉은 자리라고 쭉 이렇게 지킨, 와, 씨. 저희 맨날 바꿨는데 아, 바꿨었어? 그래서 되게 저희 맨날 저희 셋은 셋이서 한 명 앉고 한 명. 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그렇게 해결했어. 이야, 씨. 되게 착하다, 너희들은. 와. 하율이는 이 자리가 불편해? 불편하대. 그냥 이렇게 돌려. 알았지? 자, 허근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히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쓰겠대. 오, 판별식이 허근을 가지는 것은 뭐 중요한 게 지금 하나도 없네. 레벨 3가 일단 없네. 자, 그러면 너희가 하기에는 귀찮아할 수 있는 2번 해야 되는 작업을 내가 해줄게. 중요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허근도 같고 중근도 같고, 그럼 두 가지를 가면 되겠죠? 첫 번째, 여기서 허근을 가지시오. 당연히 여기서 4분의 D를 쓰면 되겠다. B'의 제곱? 왜 안 불러? 9 9 마이너스 AC 플러스 3 플러스 아 2구나.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K 값의 범위는 뭡니까? 1보다 크다. 크다. 1초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중근을 가지겠대. 얘도 다행히 4분의 D를 쓸 수 있네. 4분의 D 이렇게 써볼게. K 마이너스 K-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C 얘가 는요. 됐죠? 자, 그러면 전개하면 K의 제곱. 오케이 오케이. 마유. K 값은 마유 6 6 또는 마이너스 1. 자, 그런데 이 범위를 만족하는 값만 되니까 당연히 6. 자, 7번 유형도 여기까지. 자, 그럼 실근, 중근, 허근 세 가지 종류를 모두 해결을 했다. 이제는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들을 가봅시다라는 뜻이네. 자, 내용의 개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봐볼게. 복합 유형이라고 이렇게 나왔네. 자, 어떻게 복합되어 있는지 그런 유형을 가볼게. 자, 일단 중근에서도 실근에서도 허근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특히나 중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우리는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를 보자마자 우리는 K 있는 부분, 그 다음에 K가 플러스 K가 없는 부분 는 0에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을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중근을 가진데 그럼 여기는 판별식 D가 는 0이다를 써야 되겠네. 자,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얘가 무조건 1번, 얘가 무조건 두 번째 2번 이렇게 간다는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된다. 항상 K에 관한 항등식은 제일 마지막에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요 문제로 가볼게. 바로 갈게. 뭐 레벨 3 아무도 없어. 됐네? 요 한 문제 가면 되겠다. 얘도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분의 D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2K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스 AC네 4K 제곱 플러스 플러스 4K 플러스 8N 마이너스 8N. 얘가 중근이니까 는 0.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생각할 거는 K에 관한 2차식이 사라지는지를 먼저 보는데 2차는 사라졌네, 그지? 전개를 했더니 그러면 얘는 K가 있는 부분, K가 없는 부분으로 나눕시다 라고 바로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갈게. 자, K가 있는 부분은 이거 곱해서 2배 플러스 4. K가 없는 부분은 문제 8은 됐죠? 그러면 얘가 0이다라는 거 가지고 M 값이 마이너스 1 집어넣겠네. 그럼 얘가 0이다라는 거 가지고 N 값은 뭡니까? 8분의 1.
이렇게 구해졌네, 그치? 그럼 두 값을 더하시오. 따라서 마이너스 8분의 7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라고 되겠죠. 요거도 하나 적어두고 가도록 할게. 너무 빨라서 필기하기가 좀 힘들지. 좀 더 천천히 적을게. 한 줄씩 같이 적으면서. 하다 보니 빨라졌네. 너희가 얘기해줘. 좀 천천히 적으시죠 라고. 왜 얘기를 못해? 얘기하면 천천히 해. 어제 승원의 반은 어떤 애가 선생님 너무 빨라요. 알았어. 천천히 할게. 모르겠는데요? 다시 설명해 줄게. 진짜 모르겠어요. 남아? 이 자식 장난치더라? 다 알아듣고도 시간 끌기 작전하더라. 진도 적게 나가라고. 자, 그러면 지금 몇 번 유형한 거지? 8번 유형한 거지? 되셨죠? 자, 이제 좀 천천히 갈 심화 유형이 나왔네, 그지? 자, 심화 유형은 이렇게 돼 있네. 개수가 문자인 2차 방정식, 판별식을 가지고 어떤 부호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는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 이거를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심화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레벨 1짜리는 뭐냐? 심화 유형이면 레벨 2, 3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승보야 몇 번 갈까? 레벨 3 말고 선택을 해보시죠.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 문제가 줄이 많다고 어려운 건 아닐 거야. 너희가 이제 문제를 수준을 골라내는 작업도 빠르게 눈으로 스캔해서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야. 그래서 계속 뭘 할까를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야. 딱 보자마자 얘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몇 번이 어려워 보입니까? 얘기를 안 했으므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요? 승보가 너 말고 또 있어? 51번. 51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네. 레벨 2 문제. 자, 여기 있는 이 공식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니, 제목. 무슨 성질? 7글자. 못 맞추면 보충서 간다? 너무 단어만 쳐다보고 있었다. 7글자, 뭐야? 물론 명칭을 몰라도 상관없긴 한데, 근데 배웠는데, 야, 학교에서, 야, 이거 뭐야? 했더니, 딱 질문할 수도 있잖아. 아니, 음수제곱근. 그렇지. 음수 제곱근 성질. 그죠? 명칭은 알고 있어야지. 선생님이 학원에서 몰라도 돼. 학원에서 몰라도 되는데, 학교에서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음수 제곱근 성질이요 하면, 똑똑한 자식. 이렇게 인식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모르면, 모르는구나. 왜냐면 학기 초가 되게 중요하다, 너희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학기 초에 좋은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나쁜 인식으로 박혀있다? 특히 3월 모의고사로 너희들의 능력이 그냥 끝나는 거야.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을 때 점수가 낮으면은 너희 담임쌤한테 얘는 점수가 낮은 애로 1년 동안 그냥 찍히는 거야, 낙인.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3월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면서 연습을 시킬 거야. 3월 모의고사를 만약에 점수가 엄청 잘 나와서 90점이 넘었다. 그러면 너는 뭐 중간고사 때 좀 폭망을 하더라도 좀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쌤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잘 봐야 돼. 자, 음수 제곱근 성질에서 분수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뭐만 음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분모만 음수. 그래서 A 값은 양수이고 B 값은 음수이다. 이 조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원래 조건은 더 있었거든. 분자가 0인 경우. 그런데 전제 조건에서 0이 아닌 두 실수가 있기 때문에 A 값이 0인 건 제외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너무 간단한 문제를 했는데.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근을 판별하라는 뜻은 실근이냐, 허근이냐, 중근이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짝수는 쓸 수가 없겠네. 판별식은 뭐가 나오니?
내가 할게. 자, 그러면 이것의 부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a제곱의 범위는 항상 뭡니까? 양수 얘기하면 혼난다, 이제. 0 이상. 이놈의 범위는 뭡니까? 0 이상. 0 b의 범위가 이거면 마이너스 4b의 범위는 뭐냐라는 뜻이야. 0 이하. 아, 0 초과. 0보다 크다가 되겠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그죠? 그러면 0 이상인 것과 0보다 큰 거를 뭐 하시오네? 여기 사이에는 플러스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플러스가 있는 거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니?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얘가 0이 되더라도 뭐 1이 더해졌다. 그럼 0보다 클 수밖에 없네? 그러면 그들 판별하시오니까 어떤 놈은 서다소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죽는다. 다른 도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까지 적어야 된다. 서술형이면 서다두실. 학원에서만 허용이 가능한 거고 학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웃겨? 내가 황당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적어도 감점이 당할 수도 있다. 서술형은 서술하시오니까 이 말을 또 적어야 된다. 여기 적어놓고 되게 웃기죠. 다은이처럼 그만 주변 애들이 맨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빵 터져가지고 어제 엄청 웃겼는데. 근을 판별하시오는 어떤 근을 가지는지 밝히시오라는 뜻입니다. 왜? 답이 서로 다른 뜻이고요. 이거를 쭉 적어야지 정답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런 거는 빠른 정답이 안 나오겠는데? 651번이지. 600. 나오네? 이런 건 나오면서 아까 전에 그 25번 같은 거 4 플러스 4i는 왜 안 나왔지? 설명을 그렇게 나왔어요. 어디가 틀린지. 그렇구나. 그건 완전 서술형이어서 그렇구나. 자, 물론 어렵긴 할 겁니다. 653번은 신경향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야. 별표 치고 잘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건데, 자, 힌트만 하나씩 하고 갈게. 다른 걸 볼 건 아니야. 요거를 볼 거야. 자, 요 부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이면. 그러면 요 틀 안에서만 생각하시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너희가 필요한 부분에 적으면 될 건데, A 값하고 B 값이 어떤 범위를 가지는지를 한 경우만 있으면 상관없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면 그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개 곱해서 일단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은 뭡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지. 그럼 는이 붙어 있으면 부호가 서로 반대해놓고 는만 또 붙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네. 얘가 0 이상이면 얘는 0 이하고, 얘가 0 이하이면 얘는 0 이상이다 라는 기억은 두 가지 조건만 나오니까 요거에 관해서 판별식을 써놓고 얘일 때 만족하니? 얘일 때 만족하니? 이걸 생각해 주면 된다는 뜻이야. 요거 너희는 책에는 이쪽 편에 적는 게 나을까? 오른쪽 편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왼쪽 편에다가 적는 게 더 낫겠죠? 뭐 650번 문제는 크게 풀이가 길지 않으니까 649번이랑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해서 0 이하는 또 뭘까? 알 수는 솔직히 없잖아. 얘가 3이래. 얘가 마이너스 4. 이것도 상관없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0. 0이어도 상관없는 거고. 자, 그래서 더하는 경우가 나중에 너희가 부등식 했잖아. 명제. 절대 부등식. 거기에 절대값 나오는 거 다 있을 텐데.
자, 여기는 A가 0 이하, B가 0 이상이어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네, 그지? 그 다음에 얘가 0 이상, 얘가 0 이하에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얘도 마이너스 3, 얘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둘 다 0 이하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경우를 봐줘야 되는 거야. 그럼 세 가지 경우를 다 봐줬는데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가지는 방정식이 발생을 합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일 어려운 게 뭐겠니?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별표를 쳐 놓으시고, 얘는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고, 요거는 발레를 너희가 찾아보자. 안 되는 경우, 적어도 하나는 허근을 가지지 않는 경우, 그러면 다 실근을 가지거나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없을까를 보는 거지. 그러면 이 명제는 틀리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바로 이 문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두 방정식이 여기 있죠? 자, 이 두 방정식의 A 값, B 값을 저 부등호를 만족하는 A, B의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허근을 절대로 가지지 않게 되는 A, B가 존재합니까? 한다면 발레로 A 값이 뭐일 때, B 값이 뭐일 때 이런 식으로만 적으면은 서술형에서도 무방하다. 저 범위를 만족하는 A, B 값을 집어넣었을 때 중근을 가지거나 실근을 가지거나 할 수 있는 A, B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를 봤을 때 가장 쉬운 건 중근을 가지게 하는 A, B 값을 찾으면 돼. 저 범위를 만족하는 A, B 중에서 어떤 A, B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둘 다 중근을 가질까? 44 하면은 안 되죠. 16 되고 8 돼 버리니까 21? 여기에 2 들어가고 1 들어가면 중근이지만 1 들어가고 2 들어가면 중근이 안 되잖아. 허근 나와, 저기야. 가장 쉬운 건 거의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점의 좌표를 할 때 가장 쉽게 점의 좌표를 찾을 때는 점의 좌표가 0일 때가 가장 쉽잖아. A, B가 둘 다 0이면 0, 0 는이 있으니까 성립하지? 그럼 A, B에 둘 다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얘도 X제곱, 얘도 X제곱 0을 중근으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허근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네. 자, 요거는 그래서 A 값이 0, B 값이 0. 요거는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일단 됐고, 너희는 기억 니은까지만 해석을 해 오면 되겠죠. 기억 니은까지만. 자, 이렇게 해서 142페이지 유형 9까지가 숙제가 될 거야. 10일까지는 다 못 나갔네.